여러분, 아침마다 드시는 그 밥 한 그릇이 사실은 내 몸 건강의 시작이자 때론 조용한 파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소화기 질환만 파고든 내과 전문의 장도훈입니다. 솔직히 오늘 말씀드리는 이 얘기는 병원 진료실에선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어쩌면 의사들끼리만 조용히 나누는 비밀 같은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72세 이봉순 할머니가 오랜만에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장 선생, 요즘은 밥맛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해서 영 기운이 없어요. 검사를 해보니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는데 자꾸만 소화불량이 반복되고 혈당도 오락가락. 한 번쯤 어디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진짜 문제는 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드시는 그 흰쌀밥이 오히려 장 건강을 해치고 혈당을 출렁이게 만들고 더 나아가 만성염증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제가 의사 생활 40년 하면서 느낀 건 한 가지입니다. 약도, 주사도, 고급 건강보조식품도 일시적인 처방일 뿐입니다. 결국 내 몸을 지키는 건 내가 매일 입에 넣는 그 밥 한 그릇이더라고요. 요즘은 편리함 때문에 냉동밥, 전자레인지 데우기, 심지어는 컵밥까지 쉽게 드시지만 밥을 짓는 법 하나만 제대로 바꿔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진짜로 잊지 못할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69세 김태연 어르신이었어요. 선생님, 몸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매일 피곤하고 밤마다 소화가 안 돼서 잠도 설쳐요. 이분도 평생 흰쌀밥만 드셨습니다. 식사 습관, 밥 짓는 방법, 먹는 속도, 반찬 선택까지 하나하나 바꿨더니요. 3개월 만에 살이 빠지고 당 수치도 안정, 아침에 몸이 가볍다며 저를 붙잡고 고맙다고 인사하셨죠.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40년간 환자들 밥상에서 뽑아낸 충격적인 진실과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밥습관 노하우를 다 풀어드립니다. 혹시 밥이 건강이 적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밥이 진짜 내 몸을 살리는 명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저 장도훈이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밥 한 그릇이 건강의 시작이자 파괴자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조심하셔야 할 게 바로 냉동밥과 흰쌀밥입니다. 사실 요즘 바쁜 세상에 한 번에 밥 지어서 냉동실에 쟁여두고 식사 때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분들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밥의 진짜 얼굴이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냉동밥은 편해서 좋긴 한데 해동 과정에서 전분 구조가 변하면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소화 흡수가 훨씬 빨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밥이 혈당을 훨씬 더 빠르고 높게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흰쌀밥은 본래 쌀눈과 쌀결을 다 벗겨내고 탄수화물만 남긴 순수한 전분 덩어리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밥을 먹는 순간 내 몸에서는 급하게 혈당이 올라가고 그걸 내리려고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됩니다.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반복되면 우리 몸은 점점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가 오래가면 결국 당뇨병의 문턱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하루 3끼 꼬박꼬박 흰쌀밥만 드시던 67세 박금자 어르신이 있었거든요. 밥은 잘 챙겨 드시는데 점점 뱃살이 나오고 혈압 혈당 다 올랐어요. 알고 보니 밥의 양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밥의 질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냉동밥은 한 번 더 전자레인지에 데우면서 플라스틱 용기에서 환경 호르몬이 미량이라도 녹아들 수 있고 밥알 자체도 더 끈적해져서 당 흡수 속도를 더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한 그릇, 점심에 한 그릇, 저녁에도 또 한 그릇 이게 쌓이면 어느새 내장 지방은 늘어나고 뱃살도 두둑해지고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익숙한 흰쌀밥이라도 매일 반복해서 드시는 건 절대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밥의 질부터 보관법, 먹는 방법까지 오늘 확 바꿔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밥을 건강식으로 바꾸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 쉽고 실천 가능한 밥 습관을 꼭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밥의 혈당 지수를 낮추는 비밀입니다. 밥이 왜 문제냐고요? 먹는 순간 혈당이 쑥 올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밥인데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핵심이 저항성 전분이라는 녀석이에요. 이 저항성 전분,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몸에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전분입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나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전분은 소장에서 다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우리 장 건강을 챙겨주는 유익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 저항성 전분이 많을수록 밥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가요. 그리고 대장에선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장 건강까지 좋아지는 일석삼조 효과. 그럼 저항성 전분을 늘리는 방법이 뭐냐? 의외로 간단합니다. 밥을 갓 지어 먹지 않고 한번 식혔다가 다시 데워 먹는 것. 밥을 상온이나 냉장고에서 한두 시간 식혀두면 밥알 속 전분 구조가 변하면서 저항성 전분이 확 늘어나요. 그리고 다시 데워 먹어도 이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일부러 밥을 식혀서 먹는 식습관이 건강 비결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매번 갓 지은 뜨거운 밥만 고집하던 분이 있었어요. 밥을 식혀서 먹기 시작한 뒤로는 혈당이 훨씬 안정되고 식사 후 졸음도 덜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크게 바꿉니다. 자, 밥을 그냥 뜨거울 때 먹는 게 맛있다는 고정관념을 이제는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혈당, 뱃살, 장 건강까지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건강법, 바로 저항성 전분 늘리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에서 이걸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앞에서 저항성 전분과 혈당 관리의 핵심 원리를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실전 밥짓기 4가지 비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4가지만 실천해도 밥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들과 부엌에서 같이 해온 경험이니 믿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쌀은 꼭 미리 씻어서 30분 이상 불리세요. 이 과정에서 쌀알이 물을 충분히 머금으면서 밥이 더 소화 잘 되고 부드러워집니다. 바쁜 아침엔 힘들다 하셔도 저녁에라도 꼭 미리 불려두는 습관만 들어도 몸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쌀에 천연 식초 한 작은 술을 섞어 밥을 지어 보세요. 그냥 일반 식초가 아니라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같은 발효 식초를 추천드려요. 혹시 냄새 날까 걱정하실 수 있지만 밥맛이 깔끔해지고 전분 흡수를 천천히 해줘서 혈당 관리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오히려 밥에 윤기가 더해져서 밥맛에 반하실 수도 있어요. 세 번째, 귀리, 보리, 치아씨드, 아마씨 같은 통곡물이나 씨앗 가루를 쌀과 함께 넣어 지으세요. 쌀 한 컵에 한 큰술 정도만 넣으면 식감도 더 좋고 식이섬유랑 저항성 전분이 확 늘어나요. 사실 이 한 숟갈이 변비, 혈당, 배변 문제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저도 아침밥에 꼭 섞어서 먹고 환자분들께도 꾸준히 권합니다. 네 번째, 밥을 갓 지은 채로 먹지 말고 꼭 상온에서 한두 시간 정도 식힌 다음 드세요. 더 좋은 건 냉장고에 반나절 넣었다가 살짝 데워 드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항성 전분을 최대한 늘리는 핵심이에요. 전자레인지보다 찜기나 프라이팬에 잠깐 데우면 맛도 살아있고 건강 효과도 더 좋아요. 이 4가지만 오늘부터 하나씩만 실천해 보셔도 분명 몸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밥을 바꾼 분들이 아침에 몸이 가볍고 혈당도 안정됐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 해오던 밥짓기를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것 중 한 가지부터라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몸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건강밥과 환상궁합을 자랑하는 반찬 조합, 그리고 식사 순서까지 아주 실전적으로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밥짓기 비법을 익히셨으니 이 밥을 어떻게 먹으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지까지 알려드릴게요. 밥만 바꾼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밥과 가장 잘 어울리는 반찬은 바로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입니다. 상추, 깻잎, 양배추 같은 쌈 채소에 밥을 싸서 드시고 두부나 계란, 생선, 살코기 같은 단백질 반찬을 곁들이면 완벽해요. 식사하실 때는 채소부터 듬뿍,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으로 밥 순서로 드시는 게 혈당 상승도 막아주고 포만감도 더 오래 갑니다.
밥은 꼭 천천히 2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셔야 몸이 더 편해집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면 우리 몸이 훨씬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작은 실천이지만 이것이 건강한 밥상의 완성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밥 짓는 방법을 아무리 잘 익혀도 모든 분들께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성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현미나 통곡물, 강황, 견과류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흰쌀밥에 식초 한 스푼만 더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좋아요. 또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갑자기 식이섬유가 많은 밥을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으니 처음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항응고제 같은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강황은 피하셔야 합니다. 본인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하는 것, 이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밥상 습관의 핵심입니다. 궁금하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여러분, 사실 건강이라는 게 한두 번의 변화로 확 뒤바뀌는 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밥 짓기와 식사법도 꾸준히 습관처럼 실천해야 내 몸이 진짜 달라집니다. 처음엔 솔직히 귀찮고 뭔가 별다른 효과가 있나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나는 몸이 가뿐해지고 혈당이나 혈압도 차츰 안정되는 변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키는 거고 작은 실천 하나가 1년, 5년 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놓치면 후회할 정보들 앞으로도 쭉 챙겨가세요.